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S입니다. 오늘도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중국의 화해의 공주가 돌아왔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이제 뭐 풀어줬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난리를 치면서 그 볼모로 잡은 인지를 네. 그냥 대가 없이 풀어줬겠냐. 네. 이제 이거죠. 그리고 중국이 지금 멍완조 하웨이에 그 장녀죠. 그래서 비행기 트랩에서 내릴 때 보면 사진 나옵니다만 네. 첫 번째 저 옷 색깔하고 네. 오성홍기 국기 색깔하고 똑같아요. 컬러를 맞췄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잠깐 안 보이는데 왼쪽에 배지가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중국을 상징하는 배지고. 네. 그리고 이제 뭔 비행기를 타고 왔냐 그러면 바로 중국의 대표적인 국가항공사인 이제 국제항공 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거 민간 기업의 그 직원 하나가 돌아오는데 네. 그 주 캐나다 중국 대사가 이 같이 타고 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보낸 것도 아니라 같이 타고. 온 거죠. 네. 뭐 대통령 수행하듯이. 네. 그리고 이제 내려가지고 기자회견 나고 난리가 났고 이 중계를 1억 6천만 명이 봤다는 거예요. 국빈 의전 수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행사가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건데 네. 바로 이 정도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생중계를 뭐 이제 하고 난리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중국은 이제 멍안조의 이 기가를 대대적으로 홍보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붙었어도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런 시그널을 줬고 네. 또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상징적인 게 화웨이 같으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거든요. 그 기업의 이제 그 핵심이 되는 인물을 결국은 미국이 풀어줬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뭐 앞에 내막이야 뭘 했든 간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아, 우리 국력이 이렇게 컸구나. 미국도 우리 함부로 못한다. 뭐 이런 이제 의미를, 상징적인 의미를 굉장히 크게 이제 줄 수 있는 이벤트가 벌어진 거죠. 네. 그리고 오른쪽은 바로 인민일보가 이 또 특별히 이런 이제 그 카드 뉴스를 제작해서 한 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민일보의 위상이라는 게 이게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인민일보에 아무나 글 쓰고 아무나 사진 올리고 돈 주고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인민일보가 이런 정도로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이제 그 체제하고 선전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에 이제 그 스토리를 보면 결국은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회담을 한 것,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그 CFO를 미국이 석방을 했고 그리고 중국을 상징하는 이제 기자회견, 국제항공, 홍색 원피스 뭐 이제 정말로 홍보를 기가 막히게 했는데, 그러면 미국은 이거 바보 아니냐? 저렇게 중국이 이제 승전했다고, 외교의 승리라고 저렇게 광고를 할 건데 그걸 뻔히 알고서 왜 풀어줬냐? 네. 여기에 사실은 의문이 있죠. 왜 풀어줬을까요? 이 시기에 그것도. 그래서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뭐 뛰어난 장사꾼인데 미국의 정치 비즈니스는 전부 유태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두철미한 장사꾼이 아무 대가 없이 이걸 풀어줬냐. 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시간에는 지금 그 하웨이의 그 회장인 런정페이를 조금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웨이 사태가 왜 터졌냐 하는 것에 이 아주 단초가 바로 하웨이의 오너인 런정페이의 결혼 생활하고 관계가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 스토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시작입니다. 네.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먼저 보면 하웨이의 이 회장인 런정페이 아버지를 보면요.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저장 진화 출신인데 그 학교를 베이핑 이제 그 북평 민따 경제 뭐 이렇게 되는데 북경의 옛날 이름이요 북평이에요.
그래서 이 학교는 바로 지금으로 얘기한 북경대학입니다. 네. 북경대학 경제학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시절에 1940년 이때에 이 최고 엘리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고향에서 이제 선생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어머니인데 어머니도 선생님이에요. 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그 런정페이고. 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부터 가는 거죠, 이 얘기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둘, 넷, 여섯, 일곱 명인가요? 이게 이제 런정페이의 그 형제 자매들이에요. 네. 뭐 이남 오녀. 그래서 예전에는 뭐 아기를 많이 낳았으니까 지금은 이제 한 명밖에 안 낳았었지만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교사 둘이서 이제 애들 7명 키운다고 그러면 집이 무지 가난했죠. 네. 그래서 런정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이 교사였고 그래서 뭐 런정페이가 가고 싶은 것은 칭화대학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중국 최고의 이제 공대였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실패를 했고 이제 중경에 있는 이제 그 공대를 갔어요. 네. 바로 왼쪽에 보이는 저 학교를. 그리고 나서 이제 인민해방군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이제 퇴직하고 네. 그리고 와서 자기가 창업을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어디서 창업을 했냐 그러는데 이제 광동성에 와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이제 은인을 만납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첫 번째 부인의 아버지죠. 장인입니다. 그래서 멍동보라고 하는 이제 이 양반이 런정페이가 일어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해줘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뭐냐면 스촨성에 부성장했어요. 아, 굉장히 높은 사람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고 이제 뭐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주임도 했었고 그건 넘버 2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큰 백을 가진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위니까 이제 풀러서 버트를 해준 거죠. 그래서 기반을 완전히 잡은 겁니다. 벌써 첫 번째 부인 나오면 이제 부인이 여러 명이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시는 사진이 이번에 이제 그 구속 감금됐다가 돌아온 첫 번째 딸입니다. 네. 그래서 아버지의 스타일하고 약간 비슷하죠. 제스처도 비슷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런정페이에는 자녀가 3명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이 이제 아들이고 두 번째가 이제 장녀고 세 번째가 차녀예요. 네. 근데 이름을 보면 중국말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아들은 런핑이에요. 근데 딸은 멍완조우예요. 네. 근데 차녀는 야오안나예요. 그래서 이게 런씨하고 멍씨하고 야오씨하고 네. 이 런정페이 애는 맞는데 셋 다 성이 다 달라요. 이게 아버지 성을 안 따르는 건가요? 중국은?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들만 아버지 성을 따랐고 네. 이 장녀는 자기 어머니의 성을 딴 겁니다. 그리고 차녀는 이 멍안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야오라고 하면 자기 어머니가 이 장녀하고는 다른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건 뭐 개보도에서 잘 한번 이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그 런정페이가 왼쪽에 있고 그 위에 멍동보라는 이제 장인이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부인 멍진이 있어요. 그래서 멍진하고 사이에서 난 애가 아까 지금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진 남자 깍두기 머리한 럼핑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도 원래는 이름을 엄마 이름 따가지고 멍핑이라고 달았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성을 따라서 럼핑이를 달았고 장녀는 이제 엄마 성을 따라서 멍완조라고 이제 달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센 거예요, 이 이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인이 네. 야오링이라고 있는데 네. 이 야오링이 뭐 하던 사람이냐 그러면 런정페이의 비서였어요. 아, 스토리가 이거 약간 그렇습니다. 아주 예. 이제 이 묘합니다. 그리고 고사에서 난 친구가 바로 야오안나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다녔고요. 네. 그리고 이제 미모가 보통이 아니었겠죠. 네. 그래서 지금 탤런트 가수 뭐 이런 것들 예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사진 봐도 예사롭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세 번째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이 수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지금 현재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 현재 부인 수웨이도 직업이 뭐냐고 하면 런정페이의 비서입니다. 비서요, 예. 아주 이제 골치 아픈 거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지러지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결혼을 3번 해서 애도 3명입니다. 런정페이가 있고 첫 번째 부인 멍진, 두 번째 야완나, 세 번째 부인 이제 수웨이 세 사람이 있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과적 사진이에요. 네. 근데 그냥 이렇게 놓고 볼 때는 맨 앞줄 좌측이 이제 런정페이 회장이고 보면은 옷 입은 폼이나 이제 뭐 책으로 보면 뒷줄 오른쪽이 런정페이 부인이라고 얘기해야 말이 될 것 같은데 네. 이 맨 앞에 있는 붉은색 옷 입은 사람이 런정페이의 부인이에요. 현재 부인. 그렇죠. 네. 그래서 런정페이가 74세, 1944년생이고 이 지금 있는 부인이 1982년생입니다. 그래서 자기 그 제일 큰 딸이 1972년생이에요. 아. 그래서 뒤에 이제 서 있는 그 분홍빛 입은 색깔의 장녀보다도 10살이 어리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많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완나 그 막내딸은 98년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여간 범상치 않은 가족이다.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 세 자녀들 보면 럼핑은 이제 중국 과학기술대학 졸업해서 하웨이 본사가 아닌 하웨이 자회사 중에서 이제 거기에서 근무를 해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럼핑이 누군지 잘 몰라요. 그럴 정도로 두각이 안 나타나고 네. 그 가운데 있는 친구가 바로 이제 막내딸, 오른쪽이 장녀입니다. 그래서 이 셋 중에서 지금 가장 아버지의 스타일을 닮았고 한 사람이 바로 몽환조인데 지금 보시면 사진이 쭉 나옵니다만 카리스마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발에 뭘 차고 있는데 이게 바로 전자발찌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뭐 성범죄자 그게 아니고 네. 캐나다에서 이제 구금을 하면서 석방을 해주는 대신에 전자발찌를 차고 가택 구금을 한 거예요. 아, 이 캐나다에 있을 때 찍힌 사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캐나다에서 이제 재판정에 뭐 이 출정하거나 이럴 때 찍은 사진이에요. 아주 기백 있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멍완조우의 지금 역할은 뭐냐면 런정페이의 회사인 하웨이의 CFO예요. 자금을 총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멍완조우는 회계학 전공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멍씨였기 때문에 런씨가 아니고 임씨가 아니고 그래서 사람들도 이 멍완조우가 오너의 딸인지를 몰랐다는 거죠. 아, 이게 세가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물론 아버지 후광이 있었겠지만 상당히 실력파다. 실력으로 이제 CF까지 올라왔고 특히 해외 사업을 이제 이 친구가 총괄을 한 거죠. 아주 중요한 해외 사업은. 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지금 보시면 캐나다에서 구금돼 있을 때 지금 코트 들고 있고 팔짱 끼고 있는 사람이 지금의 남편 이제 료 샤오종이에요. 키가 크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멍완조도 결혼을 2번 했어요. 아, 이 예. 두 번째 남편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이제 이 료 샤오종 같은 경우도 그 회사 때려치우고 네. 지금 부인이 캐나다에서 3년 동안 구금돼 있을 때 가서 이제 그 내조를. 뭐 외조라고 해야 외조를. 되겠죠? 이걸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녀가 바로 왼쪽에 있는 야완나입니다. 네. 그래서 뭐 범상치 않게 이제 생겼죠.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진은 이렇고요. 학교 졸업하는 할 때 사진은 이랬고 지금 연예계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진은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뭐 약간 관종의 느낌이 있죠. 연예인을 하다 보니까. 뭐 회사 일은 관련 없고 뭐 나는 뭐 내 삶.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는 관심이 없고 첫 번째 딸 장녀 멍완조한테만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게 또 컴플렉스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기를 해요. 왜 사람들은 다 언니만 좋아하고 나는 좋아하지 않냐? 아, 이게 말인가요? 네. 이제 이 인터뷰를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러냐면 지금 하웨이 사건의 배경에 바로 26하고 F7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네.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통신회사는 두 개 양대 산맥인 ZTE 중신통신이라는 회사하고 하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네. 이 중신통신은 이건 국가 기업이에요. 국유 기업이고 하웨이는 지금 런정페이가 통제하는 민영 기업이죠. 그런데 이 문제가 된 게 바로 이제 ZTE라는 회사가 이란하고 북한에다가 통신 장비를 불법으로 수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란하고 북한은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죠. 그래서 네. 통신 장비, 컴퓨터, 뭐 금융거래, 석유 이런 거 다 거래할 수 없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이제 중신통신이 이걸 거래하는 것이 이게 이제 들통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이 조사하고 제재를 들어갔는데 네. 이 제재하는 과정에서 이제 중신통신의 그 이제 자료들을 다 제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압수수색해가지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뭐가 나왔냐면 자기네 내부적으로도 이제 이란하고 이런 식의 거래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이제 표현 중에 하나가 F7도 이런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해도 별 문제 없을 거다. 이런 이제 문구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 정부가 이 F7은 도대체 뭐지? 그래서 이제 파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회장 관리인데 그래서 중신통신하고 하웨이하고 비하면 중신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하웨이가 올 때 우리 같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고 뭐 중신은 이제 삼성이 4분의 1 정도 되는 회사니까 근데 둘이가 사실 라이벌이죠. 근데 하웨이가 월등히 세니까 하웨이가 중신통신을 만나면 이제 이류 이렇게 이제 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신통신 사람들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이게. 네. 그래서 이제 1등이 되고 이러면 좀 뭐 겸손하고 이제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렵죠. 특히나 이제 라이벌 관계일 때는 네. 서로 이제 씹고 뭐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류 그러는데 알리오라는 말이 이류라는 뜻인데요. 이거 네. 숫자로 표현하면 26이 돼요. 근데 중국에는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권은영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시에인 그 발음이 비슷한 거를 갖고서 이제 의미를 막 부여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알리오 그럴 때 리오가 이류라 그러는 것이 발음할 때 6하고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네. 그래서 26이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류 그러면 그래도 좀 덜 기분 나쁜데 26 왔어? 이렇게 한 번 부르면 더 꼬니까. 그러니까 네. 굉장히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네. 그래서 ZTE 사람들은 하웨이한테 항상 놀림을 당하는 네. 이류 회사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러면 이제 ZTE도 그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훨씬 더 시니컬하고 얘들이 이제 안 되는 걸 해야 되는데 뭘 했냐면 아까 제가 그 런정페이 회장의 부인의 직업을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이 ZTE 입장에서는 하웨이하고 실력으로 붙으면 안 되니까 다른 걸로 이제 뭔가 꼬투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딱 걸린 게 하나 있어요. 바로 회장의 비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조강지처를 자기를 키워준 그 장인하고 조강지처를 버리고 네. 회사의 비서하고 결혼을 하냐. 2번이나. 두 번이나. 네. 그래서 야, 니들이 무슨 인류 회사냐. 이 회장부터 사내에서 비서하고 연애하는 회사. 그래서 부부라는 말이 중국말로 보면 푸치라는 말을 네. 쓰는데 이게 푸할 때 앞에가 F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1, 2, 3, 4, 5, 6, 7. 네. 그럴 때 치라고 하는 것이 칠이라는 발음이 부부 할 때 중국말로 하는 부치하고 치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그래서 F7이라고 붙인 거죠. 아, 근데 F7이 화해를 뜻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26 왔어 그러면 이제 이 ZTE 사람들은 F7 회장님 잘 계시냐? 아, 이제 이렇게 서로 비꼰 거죠. 네.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것을 그 무직적으로 썼다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추적한 거죠. 네. 했더니만 F7가 바로 이것이 ZTE가 이 하웨이를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지칭하는 언어다.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이게 ZTE를 조사하는 건 뭐 뉴스 나왔었지만 그걸 하면서 그 발달이 과정에서 돼서 화해까지. 그렇죠. 그 과정에서 네. F7이라는 단어를 빨로 파다 보니까 네. 이것이 하웨이라는 걸 알게 됐고 네. 그래서 하웨이의 증거를 잡으려고 HSBC를 압박을 해가지고 네. HSBC 계좌를 턴 거죠. 아, 금융 쪽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HSBC 같은 경우는 미국의 영향권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계좌 추적을 해가지고 네. 돈이
이제 이란에서부터 이 하웨이로 들어간 것들을 파악하게 됐고 그리고 담당인 CFO인 멍한조가 담당이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바로 CFO의 책임이고 또 이 해외 사업은 멍한조가 직접 주도를 했기 때문에 캐나다에 왔을 때 이것을 잡아놓은 거죠. 그래서 캐나다는 뭐 미국하고 범죄인도 조약이 돼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잡아놓은 거죠.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터진 그 뭐 문제들 네. 거기는 이런 이제 아주 요상한 이 스토리가 이제 안에 내재해 있습니다. 아, 이게 멍한조가 잡히게 된 배경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멍한조 할아버지 얘기부터 해가지고 살펴봤는데 왜 흥미롭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정말 궁금한 이 얘기의 발단, 어떻게 보면 무슨 대가로 인지를 풀어줬는데 공짜 풀어질 없고 무슨 대가로 풀어줬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되는데요.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